자, 121번으로 갑니다. 자, 발진 주파수를 구해라 그래서 이 C가 두 개잖아요. 콜피츠죠. 그러면 발진 주파수는 자, 2파이 루트 LC분의 1인데 C가 두 개니까 이 C 대신에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런 식으로 병렬 계산해 주면 된다 했어요. 이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소자값이 여기에 0.1 마이크로페렛, 그래서 C5는 0.1 마이크로페렛이니까 10-6승이죠. 그 다음에 오놈은 0.0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01 곱하기 10-6승이죠. 그래서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넣고요. L은 50 밀리헬리 아닙니까? 그래서 50 곱하기 밀리니까 10-3승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7.46kHz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자, 122번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중 저주파 발진 회로로 적합한 것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저주파 발진기에 적합한 건 RC 발진기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고주파 발진기에 적합한 건 LC 발진기예요. 안정도가 아주 높아서 가장 많이 쓰는 발진기는 수정 발진기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3번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회로는 어떤 발진 회로인가 그랬어요. 딱 보자마자 이 C하고 R이 이렇게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이제 이게 축제된 그림을 그대로 그렸지만 사실 여기 R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놓친 거죠. 그래서 축제된 그림을 그대로 그렸을 뿐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C하고 R이 이렇게 세 개를 거치면 180도의 위상 변화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보세요. 반전 입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신호와 여기 나오는 신호는 또 180도 위상차가 생기죠. 그럼 여기서 위상차가 생긴 것이 또 여기서 180도 위상차가 생기니까 동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괴한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위상을 달리해서 발진하는 발진기를 이상 발진기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이 R이 병렬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병렬 R형, C가 병렬로 있는 것을 병렬 C형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발진기가 위상 천이 발진기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RC 발진기를 위상 천이 발진기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124번 문제입니다. 자,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이상 CR 발진기에서 발진을 지속하기 위해 트랜지스터의 증폭 또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그랬죠. 우리 이상 발진기는 전압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29배 이상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상 발진기 중에서 윈 브릿지는 전압 이득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진이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 발진기인 RC 발진기는 29배 이상이 돼야 되고 윈 브릿지 발진기는 3배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는 2번이 되는 거죠. 자, 125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발진기 회로에서 계한율은 얼마냐 그랬어요. 계한율이라는 것은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다시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출력에 비해서 몇 배의 신호를 돌렸냐 그게 계한율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출력 단자예요. 이 출력 단자가 이렇게 접지선까지 있으면 전압 분배 법칙에서 이 R2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계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한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R1 플러스 R2분의 여기에 이제 R2에 걸리는 전압이죠. R2에 걸리는 전압이 계한이 되는 거예요. Vout이 이쪽으로 계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Vin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Vin으로 계한되는 값이죠. 그래서 계한율을 구해라 그러면 이게 계한율인데 계산을 해보면요. R1은 18K고요. R2는
kg예요. 그 다음에 R2가 2kg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20분의 2니까 10분의 1이 돼서 0.1이라는 계한율이 나옵니다. 답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출제가 이제 이 첨자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R1이 아니라 R2가 아니라 R1이 돼서 R1이 되면 여기가 18K가 되겠죠. 여기가 18K가 돼서 이제 20분의 18이 되니까 이게 이제 10분의 9가 돼서 0.9가 되겠죠. 0.9가 된다. 그래서 계한율이 0.9다. 이렇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계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R1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됐던 건데 조금 첨자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26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발진기는 에웃이라 그랬어요. 자, 출력의 일부가 계한되는데요. 자, 정계한입니다. 정계한이 되는데, 정계한이 되니까 이제 발진기죠. 그 다음에 요게 R하고 C가 직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R하고 C가 병렬로 되어 있어요. 병렬로 하나 되고, 직렬로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윈 브릿지 발진기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윈 브릿지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윈 브릿지 발진기는 2파이 루트 이 저항을 4개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R1, R2 여기에 있는 R1, R2예요. 그 다음에 C1, C2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C1, C2입니다. 분의 1. 이게 발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만약에 R이 서로 같다든지 C가 서로 같으면 동시 같으면 이게 2파이 RC분의 1로 나오는 거죠. 같다면 이것과 같고 이것도 같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윈 브릿지 발진기의 모양을 딱 외우시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서 뭐라 하겠어요? R1하고 R2 값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 값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분모가 줄어드니까 이 발진 주파수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진 주파수의 변화는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7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수정 발진기에서 주파수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거. 자, 원인만 이제 공부하지 마시고요. 해결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책 방법도. 자, 전원 전압이 변동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화회로, 정전압회로를 달아줘야 됩니다. 주위 온도가 변하면 또 발진 주파수가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온조를 씌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부계한 계수의 변동 이런 거는 없죠. 발진기는 부계한을 걸지 않습니다. 정계한이에요. 그 다음에 발진기에서 부하의 변동 때문에 또 발진 주파수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완충 증폭기라는 걸 달아줘야 돼요. A급 증폭기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정 발진기의 주파수 안정도가 양호한 이유는 뭐냐? 양호한 이유를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양호한 이유가 아니라 틀린 걸 골라야겠어요. 자, 일단 양호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Q가 높기 때문이에요. Q. 선택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발진 주파수 간격이 좁아서 안정적이에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수정 진동자의 Q가 높기 때문이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발진을 만족시키는 유도성 범위죠. 발진 구간이 직렬보다 크고 병렬보다 작은, 직렬 공진 주파수보다 높고 병렬 공진 주파수보다 낮은 그 사이에서 발진을 하죠. 그 사이에가 유도성 구간이에요. 그래서 유도성 구간인데 그 사이가 매우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성 주파수 범위가 매우 좁다. 맞죠? 그다음에 수정 진동자는 항온조 내에 두는 게 좋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발진 주파수가 흔들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을 전혀 받지 않는다. 땡이에요. 부하 변동의 변화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충 중폭단을 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자, 129번 문제로 갑니다. 무선 송신기에서 수정 진동자를 사용하는 이유, 안정도가 높기 때문이죠.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30번 문제. 수정 발진기는 어떤 현상을 이용해요? 앞전기 효과를 이용합니다. 앞전기 효과. 답은 앞전기 효과를 피에조 이펙트라는 단어를 써요. 피에조 이펙티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피해조 효과다. 일명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앞전기 효과라고 하는데 피해조 현상이다.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131번 문제로 가죠. 자, 수정 발진기에서 발진자가 어떤 임피던스 상태일 때 안정된 발진을 하냐. 직렬 공진 주파수보다는 커야 돼요. 병렬 공진 주파수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발진을 하는데 그 구간이 유도성 구간이더라.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수정 발진 회로에서 수정 진동자의 정기적 직렬 공진 주파수를 FS, 병렬 공진 주파수를 FP라고 할 때, 자, 발진 주파수는 F알파라고 했을 때 맞는 걸 골라라 이 말이죠. 발진 조건으로. 직렬보다는 높고 병렬보다는 낮은 이 구간에서 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유도성을 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구간의 간격이 매우 좁아서 안정적인 발진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133번 문제로 가죠. 수정편에 기계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수정편 표면에 전하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을 앞전기 효과다. 다른 말로 피해조 이펙티브라고 한다. 이 말이죠. 134번 문제로 가죠. 수정 발진기는 어떤 효과를 이용한 것이냐? 앞전기 효과예요. 답은 2번이다. 135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무선송신기의 발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발전기가 이제 가져야 될 조건이죠. 주파수 안정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고조파 발생이 적을 거. 그렇죠. 고조파 발생이 적을 거. 가끔 이제 고주파 발생이 적을 거랬고 틀린 문제로 많이 내요. 고주파 발생은 아니고요. 고조파, 필요 없는 파가 발생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하의 변동의 영향이 클 것. 아니죠. 부하 변동의 영향이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세 조정이 용이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136번 문제입니다. 다음 불대수의 정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랬어요. 자, A와 B를 먼저 하고 C를 하는 거하고 A 대신에 BO와 C를 먼저 OR을 하고 A하고 나중에 하든지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결합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중 논리 계산식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A, O와 1은 5와는 하나만 1이어도 1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A가 아니라 항상 참인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A, O와 A는 A가 되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두 개를 놓고요. 얘가 0이면 얘도 0이겠죠. 얘가 1이면 얘도 1일 거예요. 그럼 각각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0이고 1일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이 모양과 똑같죠.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A라고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가 1이면 얘도 1이에요. AND를 해보세요. 그러면 0이고 1이죠. 이 모양이 이 모양 같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A는 항상 1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A로 묶으면 1, 5와 B가 되죠. 그러면 이건 항상 1이니까 A and 1이 돼서 A and 1은 A가 되죠. 그래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네요. 자, 138번으로 갑니다. 자, 불대수 정리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방금 전에 해봤죠. A, O와 A는 A가 됐죠. A and A도 A가 되는 것은 방금 전에 봤어요. 근데 A and B하고 A, O와 B는 전혀 다르죠. 같을 수가 없고요. 자, A와 B는 B, O와 A와 같다. 이것은 교환 법칙이죠. 같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39번으로 가죠.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A와 B는 B, O와 A와 같다. 이건 이제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A and B는 B and A다. 그것도 이제 교환 법칙이죠. 성립하죠. 자, O와는 하나만 1이어도 1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얘는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연산을 해보면 0, 5와 0은 0이 되죠. 1, 5와 0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것과 같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근데 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A라고 해야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얘는 1로 고정되어 있죠. 네, 그러면 0 and 1은 0이고요. 1 and 1은 1이죠. 그러면 이 모양이 요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써줘야죠. 그래서 맞죠. 틀린 거는 3번만 틀렸죠. 자, 140번 문제로 갑니다. 부울대수 A and A와 B를 간단히 한다. 그렇죠. A가 있고요.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배분 법칙, 분배 법칙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AA가 되고요. O와 AB가 됩니다. 그러면 AA는 항상 A죠. 그럼 여기 1이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A로 묶으면 1, 5와 B가 됩니다. 1하고 B를. 그러면 이제 1, 5와 B는 5와는 하나만 1이어도 1인데 항상 하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B하고 상관없이 1이죠. 그래서 A and 1이 돼서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41번 문제를 풀어보죠. 논리 함수가 주어지고 부정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자, F라는 논리 함수가 있는데 A, B, 바 O와 O와 B가 있는데 이걸 부정하라 이 말은 전체를 이렇게 낫을 씌워라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낫을 한번 풀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드 모르간의 정의라고 하죠. 자, 이 바를 풀어주는데 자 보세요. 이게 변수가 두 개 있더라도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라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변수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바를 붙여주면 되죠. 쌍대에 올리죠. A였다면 A바, A바였다면 A로 바꾸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바를 붙이면 돼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뀌어요? B는 B 바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연산자 O와는 뭐로 바꿔요? AND로 바뀌고 여기도 O와는 뭐로 바뀌어요? AND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부정은 긍정이니까 이거는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A and B바가 되고요. A and B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만 이제 풀어주면 되죠. 그럼 가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풀어줄 때는 가로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를 없애면 A는 A바로 바뀌고요. B바는 B바의 바니까 B로 바뀌겠죠. B바의 바. 이중부정은 긍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AND니까 뭐로 바꿔요? O화로 바뀌면 이 바를 풀어주는 방법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전개하면 돼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A바, A, B 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순서를 A부터 적으면 A 적고 그 다음에 B 적고 B 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항상 A 바와 A는 AND를 하면 항상 0이에요. 왜? 얘가 0이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0이니까 0이 하나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됩니다. 그럼 0하고 뭐를 AND를 해도 전체가 다 0이 되죠. 싸그리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두 개를 하면 0이 돼요. 0이 돼요. 그러면 0하고 A하고 AND 해도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러면 0, 5와 0은 0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0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2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다음 논리식을 간략화한 것은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A 바 O와 B에 바가 있고요. O와 A 바 O와 B 바에 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연산자에는 여기 바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드모나의 법칙을 적용하면 바가 있는 것만 푸는 거죠. 가로를 좀 해주세요. 가로를. 자, A 바는 A 바의 바. 그다음 B는 B 바로 바뀌죠. O와는 AND로 바뀌어요. 요 바를 풀어주면. 그러면 이건 이중부정은 없어지니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O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씌워진 게 없잖아요. 그대로 내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면 안 돼요. 요거 바를 이제 없어지는 거, 이것도 가로를 좀 해주세요. A 바가 있으니까 A 바의 바가 되고요. B 바가 있으니까 B 바의 바가 되고요. 요거는 O하니까 AND로 고쳐지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중부정은 없어지니까 A and B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A and B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는 A, B 바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통인수가 A가 있으니까 B 바 O와 B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항상 뭐예요?
얘가 0이면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0이니까 항상 1이 하나 있잖아요. 5와는 하나만 1이어도 1이니까 항상 1이 되죠. 그래서 A and 1은 A가 돼서 이 결과는 항상 A가 나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14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A and B, O와 A, B, 바를 단순히 해라. 그러면 A가 공통인수잖아요. B, O와 B, 바가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면 A, B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A, B, 바가 나오죠. 그러면 이건 항상 뭐예요? 1이죠. 얘가 0이면 얘가 1일 거고요. 얘가 1이면 얘가 0일 거죠. 그래서 5화에서 항상 1이 하나 있으니까 항상 전체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A로 간략화가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44번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을 간략하게 해라. 이거는 이제 부울대수 간략화를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공통인수니까 요거 2개 묶고 그 다음에 요거 2개 묶으면 되죠. 그래서 y는 AB, O와 A, B 바가 있고 A 바 B가 있으면 먼저 요놈하고 요놈을 공통인수로 묶으면 A로 묶여요. B, O와 B 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놈하고 요놈을 공통인수로 묶죠. 그럼 B가 공통인수예요. B가 공통인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공통인수를 묶는 게 아니라 요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그럼 요놈하고 요놈 공통인수가 B가 있으니까 A, O와 A 바 B 이렇게 묶이는 거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묶었던 놈을 또 묶어도 되는 거예요. 3번 묶어도 되고 4번 묶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 번 묶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이게 항상 1이니까 A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도 여기 항상 1이니까 B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5와 관계로 연결하면 A와 B로 간략화가 되더라.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45번 문제로 가죠. 다음을 간략히 하면 그랬어요. 전개를 하면 되겠죠. 자, A, O와 B, O와 C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배분 또는 분배라겠죠. 분배 법칙, 배분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 and A가 되고요. A and B가 되고요. A and C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항상 A죠. 근데 여기에 1이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A로 다시 묶으면 1O와 B5와 C로 자, 이렇게 전개하면 A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A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A가 나오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입력이 3개인데 5와는 하나만 1이어도 1이니까 이미 하나가 1이잖아요. 그럼 B하고 C하고 상관없이 항상 A는 1이죠. 그래서 A로 간략화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제는 카르노드 맵이죠. 앞에서도 풀어봤죠. 자, 카르노드 맵은 이렇게 맵을 주고 최소화를 해라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이웃하는 1을 묶으면 되죠. 그래서 묶을 수 있는 것은 2의 n승계씩 하나, 2개, 4개, 8개, 16개 4변수 이상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많이 묶을수록 좋으니까 자, 딱 봐도 이웃하는 1을 묶을 때 4개가 보이죠. 그 다음에 K맵은 카르노드 맵은 원래 9였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것과 요것도 붙어 있는 거고 이웃한다 이 말이죠. 요것과 요것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 4개의 1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 그랬었죠. 자, 이제는 표현만 하면 된다겠죠. 자, 먼저 이 가에 있는 4개부터 표현을 한다면 방의 이름을 쓰라겠어요. 순서를 A, B, C, D니까 A, B부터 써야죠. 그래서 00, 00인 방입니다. 00, 00인 방이다. 여기는요, 여기부터 써야 되니까 10, 00인 방이죠. 10, 00인 방이죠. 이 방은요, 여기부터 써야 되니까 00, 10인 방이고, 여기는 10, 10인 방이죠. 10, 10인 방이에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변수가 A니까 변하지 않는 변수만 표현해주면 된다 그랬죠. 0, 1, 1, 0 변하죠. A는 탈락이고요. 두 번째 있는 변수는 B니까 0, 0, 0, 0 변하지 않았네요. 0으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바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변수는 C니까 0, 0, 1, 1 변했죠. 탈락이죠. 네 번째 있는 변수는 D니까 0, 0, 0, 0 안 변했어요. D도 바를 붙여줘야죠. 자, 이제는 요거 해보죠. 자, 방의 이름은 자, A, B, C, D 순서니까 A, B를 먼저 써야 돼요. 01, 01인 방이고요. 여기는 11, 01인 방이고요.
여기는 0111인 방이고 여기는 1111인 방이죠. 그럼 맨 앞에 있는 A부터 0110 변했죠. 탈락이고 B는 1112 안 변했어요. B는 1로 안 변했으니까 B죠. 세 번째 C를 보세요. 0011 변했죠. 네 번째 D를 보세요. 1112 안 변했죠. 1로 안 변했으니까 D죠. 그래서 이제 묶음이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것들을 오와 관계로 연결하면 답이 된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47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논리 함수를 구현할 때 최소의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봐라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이제 불대수를 이용해서 최소화를 해도 되지만 좀 어려울 때는요. K맵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 K맵을 이용하는 방법. 자, 몇 변수인가를 세야 돼요. 종류를 셉니다. A라는 변수가 있고요. B라는 변수도 있고요. C라는 변수 있어. 세 가지 종류 말고는 없죠. 그래서 세 변수를 나눕니다. 자, A, B, C. 여기다가 A, B, C 써도 되고요. 또는 A, B, C 써도 되고 A, B, C 써도 돼요. 근데 A, B, C 이렇게 쓰지 말라겠죠. 자, 이제는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원래는 9였지만 자, 여기는 A밖에 없으니까 한 변수일 때는 0 아니면 1이다. 이렇게 나누고요. 여기는 변수가 두 개니까 네 칸으로 나눠야죠. 자, 0001 조심하라겠죠. 1110이에요. 이웃하는 변이 변할 때 한 변수만 변하도록 카르노드가 만들었다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10이 먼저 오고 11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요것 다음에 요게 와야 돼. 그래야지 이 앞에 있는 이 한 변수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기서 여기 변할 때도 요 뒤에 있는 변수만 요거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어볼 필요 없다겠어요. 카르노드가 이렇게 만들었더니 최소하기 좋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자,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보세요. 없는 변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A 바 다음에 B가 없죠. 없는 건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0이, 자, 바가 있는 건 0이라고 했죠. A는 0이고요. B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1이죠.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표현해보면 여기는 A하고 B는 있는데 C가 없죠. 그래서 A는 0이죠. 왜냐하면 바가 있으니까. B는 바가 없으니까 1이에요. C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다 있죠. 그러니까 A는 1이고 B는 0이고 C는 1이에요. 바가 없는 건 1이고 바가 있는 건 0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A가 없죠. 그러면 A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B는 1이고 C는 1입니다. 바가 없으니까. 다 했어요. 여기다 해당되는 곳에 1을 표현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차례차례 0, 0, 1, 0, 1, 1 두 군데다 표시를 해야 돼요. 자, 0, 0, 1. 이제 앞에가 A니까 A가 0이고 0, 1. 0, 1이 어디예요? 0, 1 여기죠. 그 다음에 0이고 1, 1이에요. 0이고 1, 1인 것이 여기죠. 그래서 이걸 표현한 것이 이 두 개입니다. 자, 여기도 표현해보죠. 0, 1, 0이에요. 0, 1, 0은 여기죠. 0, 1, 1이에요. 0, 1, 1은 여기죠. 뭐 한 번만 표현하면 되니까 겹친 것은 표현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는 1, 0, 1이니까 1, 0, 1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 1, 1이니까 0, 1, 1은 이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1, 1, 1이니까 1, 1, 1이니까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변수는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웃하는 일을 이제 묶어야죠. 자, 이제는 묶어봅시다. 자, 1개,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5개는 못 묶어요. 그래서 4개를 제대로 묶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개는 못 묶으니까 요 2개를 겹쳐도 되니까 묶으면 되겠죠. 딸랑 하나만 묶으면 안 된다겠어요. 많이 묶을수록 최소가 되니까. 이제 표현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먼저 해보죠. 이제 방의 이름을 써야겠어요. 이 방의 이름은 자, A부터 B, C 순서니까 A를 먼저 써야 돼요. 0, 0, 1인 방이죠. 이 방은 0, 1, 1인 방이에요. 0, 1, 1. 이 방은요, 1, 0, 1인 방이에요. 1, 0, 1인 방이고, 여기는 1, 1, 1인 방이에요. 자, 네 방을 움직여 보세요. 자, A부터 0, 0, 1, 1 변하죠. A는 탈락이에요. B는요, 0, 1, 1, 0 변하죠. 탈락이에요. C는요, 1, 1, 1, 1 안 변하네요. 1로 안 변하니까 C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해보죠.
자, 이 방은 011이라고 써졌고요. 이 방의 이름은 0이면서 10인 방이죠. 맨 앞에 있는 변수 00 안 변하죠. A는 0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11 안 변하네요. B는 1로 안 변하니까 B죠. 세 번째는요. 10 변했네요. C는 탈락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로 연결하면 된다? OR로 연결하면 답이 됩니다. 그러면 A와 B, 그 다음에 O와 C로 되어 있는 것은 답이 4번이죠.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자, 148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다음 카르노 맵을 간략한 논리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도 앞에서 풀어봤는데 딱 봐도 요 4개하고 요 4개, 8개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4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 2개만 묶으면 안 된다겠어요. 이렇게 4개를 묶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6개는 없으니까 4개를 묶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 8개를 먼저 본다면요. 자, 방의 이름. 자, 순서가 A, B, C, D니까 여기를 먼저 써야 돼요. 0000, 여기는 0100, 여기는 1100, 여기는 1000이에요. 요 A, B를 먼저 써야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0010이죠. 여기는 0110이에요. 여기는 1110이죠. 10. 자, 여기는 1010이에요. 이 8개짜리를 먼저 해보자라는 거죠. 자, 맨 앞에 A는 0011, 1100 변하죠. 탈락. B는요, 0110, 벌써부터 변했죠. 탈락. C는요, 0000, 그 다음에 여기는 1111.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변할 때 변하죠. C도 탈락. D는 00000000. D만 안 변했어요. D는 0으로 안 변했으니까 D 바가 된다. 그래서 이 8개를 최소화하니까 변수 하나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개를 한번 해보죠. 자, 이 방은 1101이고, 여기는 1101입니다. 여기부터 표시를 해야죠. 그 다음에 1111인 방입니다. 그래서 4방을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맨 앞에 있는 변수 1111 안 변하네요. A는 1로 안 변하네요. 두 번째 있는 거 1111 안 변하네요. B는 1로 안 변하네요. 세 번째 C는요, 0011 변했네요. 네 번째는요, 0110 변했네요. 그래서 답은 A, B가 됩니다. 그래서 4개를 묶었더니 변수가 2개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4개짜리, 요 2개, 요 2개를 묶고 해보죠. 자, 이 방의 이름은 1011이에요. 자, 이 방의 이름은 0011입니다. 자, 맨 앞에 A부터 해보죠. 0110 변하죠. 탈락. B는요, 0000, 변하지 않았어요. 0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 바가 되고요. C는요, 1111, C도 안 변했네요. C도 안 변했어요. 1로 안 변했습니다. D는요, 1100 변했네요. 그래서 B바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로 연결한다? OR로 연결한다. 그러면 A, B로 되어 있는 건 다 AB고, 그 다음에 B바 C로 되어 있는 건 요놈하고 요놈이네요. 마지막에 D바로 되어 있는 게 요거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49번 문제입니다. 자, 노아 게이트인 다음 그림의 논리회로 기호와 동일한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제 노아 게이트는 원래 이제 오화에다 낫을 붙인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화에 인버터 낫이 붙어 있는 요 2번이 정확히 같은 모양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0번 문제로 가죠. 다음의 논리 회로 중 드모르간의 정리를 나타낸 것이다. 어느 것이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드모르간 정리는 발을 푸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등가를 찾는 방법인데요. AND형이면요. 자, 이것이 등가를 찾는 방법은 오화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오화형으로. 그리고 모든 입출력에 낫을 붙이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출력, 여기 입력에 낫을 붙이고요. 출력에도 낫을 붙이면 이건 이중 부정이잖아요.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동물뱅이가 낫이니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정확하게 드모르간의 정리를 나타낸 거죠. 답은 1번이에요, 일단. 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방금 전에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낫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틀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오화형이니까 AND형으로 고쳐요. 그 다음에 모든 입출력에 낫을 붙여요. 그러면 이중 부정이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요게 등가인데 이상하게 이제 없어졌죠. 요거는 이제 요 2개가 없어지면
AND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지 않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 그냥 요거 똑같은 거네요. 요거하고 요게 인버터가 있으면 똑같은 거네요. 근데 같긴 같은데 드 모르강의 법칙을 적용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4번은 틀리지 않았어요. 4번은 틀리진 않았는데 드 모르강의 정리를 이용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만 맞았네요. 자, 151번. 자, 진리표가 다음 같을 때 해당되는 게이트를 찾아라 이 말이죠. 자, 이런 걸 찾을 때는 무조건 AND, OR, NOT부터 찾아보세요. 자, AND도 아니고요. OR도 아니고 특히 NOT은 아니죠. 입력이 하나밖에 없어야 NOT이니까. 아닙니다. 인버터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뒤집어 보라 했어요. 자, 출력을 뒤집어 봅니다. 0, 1, 1, 1.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니까 출력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만 1이어도 1이잖아요. OR죠, OR. 모두 다 0일 때만 0이잖아요. 뒤집기 전에는 뭐였겠어요? 노아였겠죠. 그래서 노아가 답이 됩니다. 자, 152번 문제로 가죠. 자, 레지스터 A와 레지스터 B에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대요. 익스크루시브5와 연산을 해봐라. 자, 10011101이라는 A에 들어있는 데이터요. B라는 레지스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110110이 들어있다. 익스크루시브5와 게이트는 서로 다를 때 뭐예요? 1이죠. 이렇게 1 같으면 0이고요. 이렇게 다를 때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를 때 1이고 같으면 0이다 이 말이죠. 같으면 0이고 다를 때 1이다. 그래서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답은 1번이네요. 자, 153번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그림의 XY 입력에 대한 동작 파형의 논리 게이트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입력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대요. 자, 0하고 0을 입력했더니 1이 나왔대요. 0하고 1을 입력했더니 또 1이 나왔대요. 또 1하고 0을 입력했더니 또 1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뭐요? 1하고 1 나왔고요. 1하고 1은 1하고 1은 0이네요. 이때는 0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0하고 0은 뭐예요? 1이다. 자, 이렇게 보니까 무지하게 헷갈리네요, 저도.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X하고 Y가 있다. 이 말이죠. 맨 처음에는 00이고요. 그 다음에 01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이다. 이 말이죠. 11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00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여기 출력이 뭐 Z라고 한다면, Z는 출력이 Z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1, 1, 1, 0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밑에는 상관이 없죠. 그럼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0, 0, 0,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AND죠. AND를 뒤집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NAND였겠죠. 그래서 NAND 게이트.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쉽잖아요. 그죠? 자, 154번 문제입니다. 다음 논리에 의해서 X에 0이 입력됐다라고 한다면 Y는 1이 입력됐대요. 그랬을 때 출력값하고 이 논리 게이트는 뭘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 뭐 출력값은 어떻게 간단하죠. 여기 0하고 1이 입력되면은 뭐가 돼요? AND니까 0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이 0이 이쪽으로 쭉 가서 낫 게이트를 거치면 1이 입력될 거고 1이 이렇게 들어가서 낫 게이트를 거치면은 0이 입력될 거예요. 그럼 AND니까 0이 들어갈 거고요. 둘 다 0이니까 일단 출력은 0이네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식을 보려면요. 출력식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따지면 되죠. 여기가 X고요. 여기 Y 들어오는 거죠. X바고 Y바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 밑에가 X바고 여기가 Y바네요. 그러면 AND니까 여기는 X AND Y고요. 여기는 X바 Y바가 되겠죠. O하니까 출력은 X AND Y, O와 X바 Y바. 이 바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네요. 모양이. 그러면 X하고 Y의 익스크루시브 1은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그것의 부정. 익스크루시브 노아가 되겠네요. 익스크루시브 노아. 익스크루시브 노아이면서 출력이 0이 나가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5번이에요. 자, 다음 그림에서 논리 회로에 대한 논리식은 뭐냐? 자, 우리가 낸드에다가 두 입력을 묶어버리면 낫의 역할을 해요. 여기는 A 바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B가 들어가고요. 자, 낫이 없다고 생각하면 AND니까 A 바 AND B가 되고요. 낫이 있을 때는 전체에다 바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오하니까 A 바 AND B의 바에 O와 C가 되겠죠. 이제는 바만 풀어주면 되죠. 요것만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드모나의 법칙에서 A 바는 A로 바뀌고요. B는 B 바로 바뀌고요. AND는 O화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O와 C가 있으니까 요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